박수현의 뉴스쇼 금요일의 코너죠. 한 주 동안 가장 화제가 된 말들을 통해서 이번 주를 평가하는 코너 말말말. 오늘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말감별사 모셨습니다. 민주당의 장경태 의원, 국민의힘의 김종혁 전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장 의원님하고 김 최고님은 복부 쪽이 날씬하시니까 뱃싸움은 안 합니다. 배치기 같은 거는 하려고 해도 안 되시죠? 네, 안 됩니다. 날라갑니다. 아니 오늘은 어디 가나 하여튼 여의도 식당에 정치인들 모이기만 하면 이 얘기하실 것 같은데 뭐 아침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안 할 수가 없는 참 씁쓸한 명장면이었습니다. 어제 운영위의 그 장면. 아, 송원석 의원하고 이기현 의원의 그 배치기 장면. 네. 할 수 없이 다시 봐야겠네요. 할 수 없이 다시 보여주세요. 예. 송원석 의원이 이제 정회가 되자마자 정회가 됐으니까 나가려고 자리에서 일어서서 나가는데 민주당의 이기현 의원이 따라 나섰고 송원석 의원이 갑자기 뒤를 돕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배를 떵떵떵 한 4-5번 부딪히는 장면이었어요. 와. 누가 잘못한 거예요? 누가 먼저 건드린 거예요? 아, 저기 잘잘못이 어디 있어요? 둘 다 잘못한 거지. 시시비비하면 시는 없고 비밖에 없잖아요. 그걸 뭐 누가 잘했다 말했다 따지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네. 쌍방입니까 그냥? 쌍방 과실? 쌍방 다 창피한 거죠, 뭐. 쌍방 다 창피. 저기서 피해자는 국민들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저거 안 본 눈 삽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본 사람들 피해자고. 아니, 저는 장 오히려 의원님. 네. 두 분 다 그냥 뭐 이렇게 좀 어수선한 과정에서 뭐 당시 이기현 의원님은 정보위 국정감사가 함께 열리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가시려고 나오는 과정이었고 아. 송원석 원내대표도 나가다가 갑자기 뒤돌아서서 서로 이제 지금 여러 엉키는 과정에서 서로 또 되돌아가는 과정이었고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엔 뭐 작정하고 물리력을 행사하고 이런 것 같진 않고요. 뭐 수선한 과정에서 나가려고 한 사람과 들어오려고 한 사람의 엉킴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사실 한 번 부딪혔으면 엉킴인데 지금 보면은 뻥뻥뻥뻥 한 4-5번을 부딪히니까 배치기가 된 거예요. 한 번 더 엉키니까 지기 싫었겠죠 서로. 근데 뭐 이번 참. 국회 보면 예, 저건 이게 초등학생들이나 하는 거잖아요. 초등학교 때 저 중학생만 돼도 저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뭐 아주 어린애들끼리 막 이래봐 뭐 이런 그 모습. 그다음에 또 뭐 서로 수틀리니까 야 옥상으로 올라와. 아니 이게 무슨 시장 바닥도 아니고 시장 바닥도 아니고. 국회를 왜 저렇게 만듭니까? 아, 정말 짜증나요. 진짜. 예. 지금 이제 국회에 계신 장경태 의원도 지금 몸을 어디 둬야 될지 모르겠는. 뭐 예. 아무튼 정말 뜨거웠던 것 같아요. 저기 참. 예. 예. 근데 마지막까지 씁쓸했던 이번 국감. 맞아요. 예, 씁쓸했습니다. 마지막 배치기 장면까지 하여튼 씁쓸했던 이번 국감을 뒤로 하고 오늘 두 분이 골라오신 말을 한번 들어보죠. 먼저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골라오신 말 보니까 그 박수현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MBC 방송에 나가서 했던 대화네요. 네, 그렇죠. 예, 예, 방송의 한 장면을 골라오셨는데 들어보죠. 제가 재판 중지에 대한 의원 개인 차원의 이런 거론이 당 지도부 차원으로 끌어올려질 가능성이 이번 주에는 있다. 그러나 그 결론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것이죠. 당연히 야당의 공세에 대한 정당방위 차원의 그런 어떤 측면도 있다라고 하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원론적인 발언이었는데 언론이 그거를 거의 기정사실화해서 추진으로 못 박아서 네, 보도를 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보가 더불어민주당 재판중지법 철회 이렇게 나길래 아니 추진한 적이 없는데 무슨 철회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요거는 재판중지법 그거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대통령실이 밝히고 재판중지법이 없던 일이 됐죠. 그 후에 있었던 인터뷰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박수현 의원 지금 말씀하시는 걸 요약해 보면 추진하겠다고 못 박은 적이 없는데 언론들이 나서서 추진이라고 일보를 못 박아 버리면서 민주당이 추진한 것처럼 됐지 실제는 그게 아니다 이런 뜻인 것 같거든요, 김 의원님. 그 박수현 의원은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에서
몇 안 되는 좋은 분 중에 괜찮으신 분이에요. 이 얘기가 그렇다고 해서 뭐 국민의힘에 좋은 사람 많다 이런 얘기 아니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저건 상당히 잘못하신 것 같아요. 저도 언론 출신인데 예. 정치인들이 본인들의 어떤 잘못된 발언이라든가 실수를 언론에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는 그건 명백히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방역 당국이 코로나가 확산돼서 그것을 가지고서 언론이 코로나 확산 이렇게 보도하니까 당신들이 보도해서 코로나가 확산됐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어허.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본인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도를 했는데 예를 들면 아예 없는 것들을 보도하면 그건 가짜 뉴스고 그리고 그 사실관계보다 훨씬 그 부풀려서 보도하면 그건 과장 보도죠. 예. 근데 적어도 박수현 의원이 했던 저 얘기는 누가 봐도 당연히 당 대변인이 일요일 날 갑자기 기자회견을 해서 기자들한테 뭐 이렇게 갈 것 같다. 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누가 그걸 안 쓰겠습니까? 저도 평생 기자로 네, 생활을 했지만 만약에 그거 기사를 안 쓰면은 당연히 물 먹고 아. 낙종하는 건데 그걸 안 쓸 기자는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보도가 되고 난 다음에 시끄러워지니까 나는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닌데 언론이 그렇게 과장해서 보도를 해서 말이야. 이렇게 발뺌을 하는 건 박수현 의원답지 않은 대변인답지 공당의 집권당의 대변인답지 않은 태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경태 의원님. 일단 이 재판정지법 같은 경우 상임위를 통과해서 본회의 상정만 앞두고 있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뭐 철회냐 추진이냐 이 말 자체는 성립하진 않고요.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어 온 법안이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저희 법사위 국정감사 과정에서 한 달 내내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제기해야 된다. 헌법 84조에 대한 여러 가지 이 되도 않은 해석을 내놓으면서 압도적 다수설로 이 불소추 특권에 대한 이 여러 가지 학자들의 또 학계의 이 압도적 다수설로 불소추 특권은 여러 이 공소 제기와 공소 유지를 모두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한 달 내내 지속됐던 야당 국민의힘의 공세와 또 이 일부 법원장들의 답변에서 이론적으로 가능한 것처럼 답변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 저희도 이 법사위 내에선 상당한 우려가 있었고요. 그리고 강력하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공감대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 같고 제가 보기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대통령실이 아니 헌법 헌정질서에 대한 뭐 대한민국의 그래도 최소한의 기본과 상식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강조할 필요는 없고 또 스스로 또 좀 더 양보하는 또 배려하는 이 메시지 또 더불어서 저는 강훈식 실장이 직접 나서서 기자회견한 것은 이걸 또 뭐 당정 갈등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또 오히려 저는 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법원에 한 것이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말 이 헌정 질서를 훼손할 만한 네. 아주 기본적인 또 원칙적인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이 그런 일고의 이 어떤 노력, 이 의지도 보이지 않길 바라는 그런 경고 아니었나 이래서 싶습니다. 아무튼 민주당에서 박수현 대변인이 수석 대변인이 그것도 주말에 저런 이야기를 한 다음에 바로 다음 날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서서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아라라는 강한 워딩을 쓰니까 이게 이례적이긴 해요. 이례적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궁금한 거죠. 그러면 사전에 논의가 안 됐던 건가? 소통이 안 됐던 건가? 이게 궁금해진 거거든요. 장 의원님. 일단 이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 여당은 당연히 대응을 해야 되고요. 여야의 이 여러 이 공방 과정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강력한 의지로 정쟁에 참여할 수는 없다. 네. 그러니까 정쟁에 끌어들이지 네. 마라라는 메시지를 낸 거고요. 다만 뭐 이 재판정지법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예. 국회법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이미 상임위를 통과한 법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 부분을 이 당이 추진하냐 안 하냐는 그러면 상임위 통과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 국회법 절차에 대해서 진행돼 왔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굳이 대통령실하고 이거를 기자회견을 해도 돼요 마요 하고 논의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 이미 말씀이세요. 재판정지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 이미 의원총회에서도 이미 예. 여러 차례 상의했던 법이기 때문에 이걸 뭐 상의를 했냐 안 했냐 마치 이거 무슨 저희가 대통령실의 허락을 맡았냐 안 맡았냐는 느낌으로
논의해서는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바로 다음날 대통령실에서 실장이 그렇게 입장 냈을 때 좀 당황스러우셨겠어요, 민주당에서? 아니 전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네. 당에서는 이미 진행되어 왔던 국회법 네.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었던 법이고 또 심지어 야당의 국정감사 내내 이 재판 재개에 대한 이 여러 불소추 특권에 대한 이 공세가 있었고요. 또 법원장들의 일부 법원장들의 예, 이 마치 호응하는 듯한 답변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여당은 또 법사위 차원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또 이 의원들은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당은 여당이 할 일을 한 것이다 당연하죠.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희는 국민의힘과 네. DNA가 다릅니다. 예. 이렇게 용산 출장소가 아니거든요. 저희는. 아, 네. 용산 출장소가 아니다. 예. 그러니까 여당은 여당이 할 일을 했는데 그 대통령실 바로 다음 날 이렇게 반박을 해버리니까 당황하지 않으셨냐? 제 질문은 그거였어요. 아니 저는 반박이라고 이해하지 않고 오히려 네. 법원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라고 이해합니다. 오케이. 자, 김정일 이렇게까지 최고. 해석을 하시네. 근데 아니 예를 들면요, 네, 누가 김현정 앵커가 저한테 저를 위해서 내가 뭐 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제가 그거 나 하지 마세요, 싫어요. 네. 라고 얘기하면 안 하는 거예요. 네, 네. 하물며 집권당이 대통령과 관련된 다른 사람들에 대한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 본인에 대한 거예요. 그거를 대통령실과 상의 없이 그냥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말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런 거 처음 봤어요. 대통령실에서 네. 아예 정무수석도 아니고 예. 비서실장이 직접 나와서 예. 그것도 기자들한테 그런 얘기가 아니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예. 제발 우리를 정쟁에 끌어들이지 마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도 수십 년 기자 생활해봤지만 이런 건 처음 봤거든요. 집권 명청 초기에. 갈등이라고 보십니까? 분명한 명청 갈등이죠. 분명한 아니 갈등이라고요? 근데 이게 물론 처음에 이제 시작된 것은 이 재판 중지법 때문이잖아요. 근데 양쪽 다 논리가 있어요. 한쪽에서는 야 그러면 대통령이 된 사람은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그러면 괜찮은 거야? 재판 안 받아도 되는 거야? 그럼 뭐 국민들이 얘기하는 법 앞에 평등이 뭐야? 이게 한쪽이고 또 반대쪽에서는 야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그럼 재판 계속 끌려다니면서 그러면은 그 정치가 얼마나 혼란스러워지겠어. 이게 말이 돼? 양쪽 다 사실은 예. 어느 정도의 진정성은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주당이 너무 거칠어요. 모든 걸 대하는 태도가 하는 태도가 너무 거친 게 예를 들면 검찰 마음에 안 들어. 야 검찰청 해체. 야 사법부 마음에 안 들어. 야 대법원장 바꿔. 그리고 저 대법관 늘려. 4심제 만들어. 언론 야 마음에 안 드니까 그 중과 예를 들면 징벌적 배상죄 만들어. 그다음에 대통령에 대해서 뭐라 그래? 야 법을 새로 만들어서 재판 중지법 만들어. 이런 식으로 너무 거칠게 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기에는 야 무슨 의석 다수 차지했다고 뭐 그 의회 폭거 아니냐 이거는 의회 독재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죽하면 대통령실이 나서서 그 거침을 막았겠느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이 보기에 하등에 도움이 안 되거든 그게. 에이펙까지 해갖고 잘 나가고 있는데 옆에다가 계속 물을 끼얹고 재를 끼얹고 그러잖아요. 이 지금 명청 갈등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분명히 있잖아. 눈에 보이는데 아니 나뭇가지가 막 흔들리는데 바람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한민수 당대표 비서실장은 전혀 아니다. 지금 두 분의 관계는 이재명 대통령하고 정청래 대표의 관계는 A급을 넘어서 S급이다 그러셨어요. 그 둘이서 악수하시는 거 보셨죠? 서로 딴 데 쳐다보면서 웃으면서 악수하시는 그 장면 보셨죠? 뭐 어떤 거 아주 말씀하시는 반갑게 거지? 악수하셨고요. 그러니까 방금 어떤 죄를 범해도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헌법 84조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내란 외환죄는 당연히 현직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수사 받거나 뭐 재판 받을 수 있고요. 다만 그와 다른 내환 외환죄가 아니면 불소추 특권이 인정되는 것이고요. 또 심지어 이번 대선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여러 가지 그런 이 소위 검찰의 일방적인 또 이 표적 기획 수사였던 또 기획 공소 제기에 대해서 이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대통령으로 선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모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우리가 자중하고 헌정 질서에 이 협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주권자의 선택을 존중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명청 갈등이란 명칭 자체가 전 성립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민주당의 가장 큰 지도자이자 대한민국의 어찌든 가장 큰 지금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집권 여당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당연히 뒷받침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고요. 다만 대통령실과 정부와 여당은
이 장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장르가 달라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아니 당연히 이 정당은 이 락을 부를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는 이 락커예요, 신속하고 강력한 개혁 입법을 어. 추진할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정부 입장에서는 대통령실에서는 아주 안정적이고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워딩이 나와야지. 그러면 졸속으로 불안정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워딩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저희는 락을 부르는 것이고 대통령실과 정부는 발라드를 부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드럽게 네. 갈 수밖에 없다. 당연히 아니 그럼 대통령실장과 국무총리가 거칠게 국민의힘 내란 정당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겠어요? 할 수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싶더라도 말을 대신해주고 있다 민주당이. 그러니까 저희는 여당의 역할이 있고요. 정부는 명청 정부의 갈등 역할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네, 없습니다. 아니란 말씀인 저는 거예요. 네. 저는 뭐 최고위원 시절부터 이재명 대표님과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과의 관계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갈등이라는 표현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말 이번에는 장경태 의원이 골라오신 말로 넘어갈 텐데요. 어제 나온 말을 골라오셨더라고요. 어제 광주를 찾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그 현장으로 가볼까요? 5.18 민주화 묘역을 찾아서 민주화 영령들에게 헌화와 분향을 하고 묵념으로 예를 갖추려고 했지만 그 현장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추모탑 앞에서 묵념으로만 예를 갖추게 됐습니다.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5.18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진정성 있는 사과도 했고 저희 강령에 5.18 정신을 계승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진정성이 아직 다 전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진정성을 가지고 저희들의 마음이 전달될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자, 5.18 묘역에 갔지만 방명록 쓰는 데까지도 못 간 채 발걸음을 돌려야 했던 장동혁 대표. 왜 이 부분을 골라오셨을까요? 저는 장동혁 대표가 지금 삼진 아웃 행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무슨 말씀? 그러니까 지금 여러 차례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이 여러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게 또 지지율과 정당 간의 이 정당 지지도나 경쟁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지금 3번이나 지금 약간 헛발질을 하고 있습니다. 헛발질 행보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저는 윤석열 면회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1호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여러 가지 좀 이 틈새 시장 열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바로 이틀 뒤에 윤석열 면회를 가서 찬물을 확 끼얹었어요. 허허. 그리고 나서 이 두 번째는 저는 대통령 시정연설 시정연설. 불참이라고 보는데 정말 오히려 여러 가지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될 수 있죠. 그건 특검이 하는 일이고 정부가 하는 일은 좀 구분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불참한다? 차라리 본회의장에서 강력한 항의를 어필했으면 어땠을까? 저는 아마 이 부분은 조금 아마 실책이라고 보고요. 자, 두 번째 아웃은 그것이라는 말씀이고 세 번째는요. 도대체 지금 광주를 왜 가신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판사 시절 이 전두환 재판과 관련돼서 불출석을 허가해서 재판 지연에 대한 이 여러 의구심이 있었고 또 22년 총선 당시에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했던 후보에 대한 공천을 옹호했던 여러 전력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근데 뜬금없이 광주를 왜 가냐? 지금 뜬금없이 왜 가냐? 어제 밝힌 것은 화합을 위해서 간다 말씀하셨거든요. 아니, 화합을 위해서 국회 본회의장에도 들어가지 않는 국민의힘이 광주는 간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국민통합 화합을 위해서면 이 2026년도 대한민국 예산안에 대해서 또 저는 국민의힘이 또 주장하는 바 중에 여러 민생과 관련된 주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 주장도 하시면서 화합을 위한 행보를 우리가 정말 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불만이지만 이 민생만큼은 저희가 협력하겠다 이렇게 해서 들어오고 나서 광주를 왔으면 좀 진정성 있는 노력인가라고 생각했을 텐데 도대체 갑자기 국회는 들어오지도 않고 광주는 가고 진정성이 있느냐 그 말씀이신 거예요. 화자도 아니라고 봅니다. 자, 김종혁 최고. 그래서 저도 사실 왜 가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잘 논리적으로도 잘 말이 안 됐고 이거 우리 당 대표가 한 거니까 얘기 잘못하면 저는 또 비인증 패널인데다가 거기다 또 윤리 징계한다고 할지는 농담입니다.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지금 가서 하는 얘기가 우리 당은 5.18 정신을 계승하고 우리의 진정성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글쎄 그 발언이 장동혁 대표가 그동안 해왔던 발언이라든가 행보와 상충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신다고 해서 그게 호남인들에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었을지 없었을 뿐 아니라 아마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도 왜 갑자기 뜬금없이 저희 가서 저런 발언을 하지?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특별한 계기가 있다라든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매달 가신다는 거예요. 또 예. 매달 거기를 왜 가지? 할 요- 일이 많을 텐데. 두 분 다 진정성을 좀 느끼기 어려웠다. 왜 갔는지 아니 모르겠다. 이해가 잘 안 돼요. 그 부분 말씀하셨는데. 디딤돌이 없어요. 행보에는 예. 예비 동작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근데 예비 동작 없이 급발진한 거죠. 그래서 효과가 안 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매달 가도. 아니 매번 가다 보면 뭐 진정성이 이게 좀 전달되지 않겠는가. 화를 돋구는 일이죠. 하하. 오히려 예를 들면 5.18 관련된 특별법이나 지원 제도에 대한 부분을 뭐 정말 대승적으로 여야가 합의 처리하고 혹은 결의안이라도 채택하고 혹은 에이펙 성과에 대해서 아니 뭐 반대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는데 특별법 같이 여야 합의를 해보자. 에이펙 성과를 좀 남겨보자. 핵 추진 잠수함을 한번 만들어보자. 뭐 이런 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왜 강하신 건지 전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알겠- 5.18에 대해서는요. 네. 그 YS 때 김영삼 그 보수 정권이 김영삼 대통령 때 민주화 무역도 만들었고요. 사실은 뭐 그 법적인 처리도 다 했었던 거예요. 근데 뭐 지금 이제 몇십 년이 지났는데 다시 그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기본적으로 김영삼 전 대통령과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과는 전 다른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리가. 아니, 레벨이 다르죠.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아주 훌륭한 대통령이시죠. 자, 장동혁 대표 언제 인터뷰에 나오면 제가 직접 좀 요 부분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가 뭐 직접 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오늘 말말말 민주당 장경태 의원,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